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가장 기초적인 문법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장 오형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혹 영어 선생님들 중에는 문장 오형식을 옛 문법이라고 이제 치부를 해서 가르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서 만약 문법을 배운다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문장 오형식을 꼭 알아야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장 오형식을 굉장히 어렵게 거기에 나오는 모든 용어를 알아야 된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가장 엑기스만 진짜 엑기스만 저는 아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문장 오형식에 나오는 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용어를 알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막 이런 식이 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지금 제가 아마 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굵게 써 있는 게 이렇게 보시죠. SV 그 다음에 M 이 형식 SVC 그 다음에 그 다음에 3형식 SVO 4형식은 SVIODO 5형식은 SVOOC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나와 있는 뭐 여러 가지 설명은 됐지만 저는 가르칠 때 그렇게 했습니다. 1형식 SV 자 이렇게 2형식 SVC 3형식 SVO 4형식 SVIODO 5형식 SVOOC 이렇게 해서요. 자, 이거를 자다가 일어나서 시켜도 말할 정도까지만 외우면 됩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1형식, 너 1형식 한번 얘기해봐라 이랬을 때요. 1형식 SV, S는 V 한다. 요것만 외우라는 겁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문장 오형식 아주 간단하죠. 심플하죠. 엑기스만 외웁니다. 자, 1형식 SV, S는 V 한다. 그 다음에 2형식 SVC, S는 C이다. 3형식 SVO, S는 O를 V 한다. 4형식 SVIODO, S는 IO에게 DO를 V 한다. 5형식 SVOOC, S는 O를 OC에게 V 한다. 요렇게만 외우면 됩니다. 다른 걸 안 외웁니다. 뭐 S가 주어냐, V가 동사냐, 뭐 보어냐, 목적어냐, 뭐 간접 목적어냐, 직접 목적어 이런 용어를 절대 외우지 않습니다. 그냥 영어는 그러니까 그 자리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오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뼈대가 그러니까 쉽게 해서 뼈대라는 거죠. 뼈대가 이렇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구나. 그 정도만 알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요 자리에 들어갔을 때 여기에 오는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주어라고 부른다, 뭐 동사라고 부른다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전체를 놓고 보자는 거죠. SV, 뭐 S는 V 한다, SVC 이런 영어의 문장의 형태가 이렇게 5개 정도로 이렇게 압축을 할 수가 있다. 이 정도까지만 알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확실하게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외우면 안 되는 거고요. 이런 식 대박 그러면 SVO, S는 V 한다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됩니다. 5형식 SVOOC, S는 O를 OC하게 V 한다 이렇게 나올 정도가 되도록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법으로 저는 이제 문장 오형식이 문법으로도 활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독해에서도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문장 오형식 이렇게 하면 보어로 쓰인 목적으로 쓰인 동명사 뭐 이런 식 있죠. 그 다음에 주어로 쓰인 투부정사 뭐 이런 것들 보어로 쓰인 투부정사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쉽게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주어로 쓰인 명사, 절 이런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 같은 경우는 동사 변환 같은 경우 그렇죠.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이런 동사 과거형 이런 것들을 또 설명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뼈대를 갖고 있으면 전체 뼈대 요것만 딱 갖고 있으면 설명을 할 때 구가 됐든 절이 됐든 단어가 됐든 뭐에 쓰였다. 그러면 문장의 역할로서 어떤 요소로 쓰였다. 그러면 이게 어떤 구성에서 쓰이는 거구나.
머릿속에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이런 거 없이 그냥 얘기하면 대체 이게 명사절이다. 명사 배우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쓰이는 거야? 이럴 수 있죠. 근데 이게 주어로 쓰일 수 있다, 명사로 쓰였다, 목적어로 쓰였다, 아니면 보어로 쓰였다. 이렇게 하면 대충 얻다 갔다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구나. 자리를 알고 있다는 거죠. 자리를. 예. 그런 그 의미에서 문장 오형식 정도는 만약 문법을 배우는 입장이 있다면 물론 계속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문법을 알아서 해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듣고 말하는 영어를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왜 그러면 문법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듣고 말할 때는요. 네, 단지 시험을 볼 때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생각할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게 주어고 동사고 막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듣고 말할 때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냥 느낌으로 들어야 돼요. 느낌으로 말해야 됩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문법으로는 절대 듣고 말하는 영어를 할 수 없다. 이건 꼭 아셔야 됩니다. 진실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간혹 이런 말까지 하는 분들은 계시죠. 문법을 열심히 하고 내가 내 몸에 체화를 시키겠다. 훈련을 해가지고.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러면 영어 10년, 20년 배운 사람들도요. 비동사 하나 제대로 쓸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비동사 하나 체화를 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문장을 많이 풀고 문장을 많이 보고 했어도요. 비동사 하나 체화를 시킬 수 없는데 그 나머지 그 많은 내용들을 어떻게 체화를 시킵니까? 절대 체화를 시킬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문법을 배워서 영어 해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제가 문장 오형식을 말씀드린 것은 학습 영어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뼈대기 때문에 문법의 뼈대인 거고요. 독해의 뼈대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꼭 알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말씀드린 영어 팔품사 이 두 가지 정도만 좀 아시면 문법에 대해서는 많이 큰 그림을 그릴 정도로 알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오형식을 자다가 시켜도 알 정도로 한번 확실히 한번 외워보세요.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